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저 뒤안쪽에서 캄캄하거든요. 문이 자동으로 턱 닫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 이거 뭐야? 어둠이 짙게 깔리면 가장 무서워지는 집이 있습니다. 뒤를 지켜보는 자와 한 공간에서 벌이는 숨막히는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문은 아무한테도 안 열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기 집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지금? 왜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방법이 없어서 이래 갖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뭐 무섭다고요? 공포 특집인가 이게 오늘? 오싹한데. 머리카락 보일라. 바람 앞에 놓인 촛불이 이보다 위태로울까요?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1분 1초 감시를 멈출 수 없다는 모녀. 아니 뭘 감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죠? 우리 집에 이상한 여자가 살아요. 아니 이상한 여자가 산다고요? 칼을 들고 올까봐. 유리처럼 문 부수고 들어올까봐. 뭐? 거의 하루 종일 눈 저기서 눈 못 떼는데 난 어지럽고 멀미 나요. 저거 쳐다보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삼엄한 경계 속에서 살아온 지도 벌써 10달째. CCTV가 향한 곳은 바로 1층 집입니다. 잠자는 순간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요? 그 여자가 잘 때 올라와서 긴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를까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잡니다. 아니 진짜? 집 안에서조차 철통 방어하며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집안에 무기가 있네요. 혹시 도둑이 드나? 일상을 뒤흔든 공포는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나가십시오. 내가 깜짝 놀라고 벌벌 떨었다니까요. 진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가요? 뭐죠? 여기 집주인이 저희 1층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아니라고? 응? 아닌데 지가 집주인이라고 나보고 나가랴.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집주인은 누구신데요? 나죠. 어? 내가 42년 동안 사는데. 집주인이시라고요? 42년 동안 살았대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집의 주인으로 쭉 살아온 순애 씨. 지금 집주인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왜 세입을 오신 분이 집주인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12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야말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뒤바뀐 운명. 1층 세입자는 왜 집주인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살다 집주인 갑질은 들어봤는데 세입자 갑질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3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보러 왔던 모자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순애 씨. 그 아가 집어 들어왔을 때 막 엄마 이거 너무 좋아. 여기 화장실도 안에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뛰면서 여기 내 방도 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고. 아이고. 그런데 계약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10만 원이요?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둘이서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빌어요. 둘이서 똑같이 싹싹 빌어. 엄마야 왜 이래요?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요. 이래. 아가 더 많이 빌어. 아이까지? 죄송합니다. 막 계속 그래요. 아이고. 나는 생진 그런 걸 처음 봐갖고 지금 나도 혼자서 힘들게 아이들 키우고 살았는데 이 사람을 내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거둬야 세상에.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게 해주신 거네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10만 원이 전 재산이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영원 계약서까지 써준 집주인. 이야. 오히려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렸다고 해요. 요즘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정말? 게다가 매달 25만 원의 월세만 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절반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월세가 들어오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요? 이사 오고 2달쯤 됐을까 갑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뭐죠? 여자 두 분이 대문을 두드려 있더라고요. 하나 부르면서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5월을 맞았고 특히나 학교에 출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며칠째 아이가 학교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엄마인 여진 씨 역시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어떤 날인가
밭에서 상추를 뜯어갖고 문에 딱 걸어놨거든요. 근데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대로 걸려있어. 이상하다, 상추가 먹기 싫은가 보다 이 생각만 했어. 그런데 3일이 연락이 없다 하니까 약간 이상한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야. 좀 있으니까 119가 왔어요. 이게 3일 동안이면 이거 큰일인데요. 1층 모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을 만나봤습니다. 진입 당시 계십니까 하면서 4-5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안에 이제 고독사 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고독사. 하고 이제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 곧바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의아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구조대원. 네? 창문으로 들어가는데 입구 쪽을 보니까는 선반으로 입구 현관문 쪽을 가려놓은 상태라서 약간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게 왜 저기 신발장이 있는지. 왜 신발장으로 막아놨죠? 밖에서 문을 열어도 안에 진입 못하게끔. 아, 일종의 바리케이트 같은. 제가 방문을 바로 열었는데 요구조자분이 안에서 이제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토닥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깜짝이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였는데도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었다고요? 모자가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집주인 순애 씨. 누가 신고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했어 이러면서 세상이 무서우니까 3일 동안 연락이 없다 하니까 빨리 구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걱정되니까 신고한 거죠, 당연히. 나만 보면 신고 누가 했을까요? 또 그래요. 네? 내가 했다고 했는데 내가 또 그러거든요. 한 3번 하더라고. 누가 신고했냐. 나만 보면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집주인을 향한 황당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 같아요. 오히려 나가라고? 아니,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나가세요. 나보고? 네. 왜? 이 집이 아줌마 당신 사모님 당신 집 아니잖아요. 이 집 내 집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이 씨한테 뭘 손해 비운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고요.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에? 세입자 여진 씨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까? 먼저 그녀를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수상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모자가 향한 종착지는 다름 아닌 마트. 아들과 함께 학용품을 고르는데요. 그야말로 일상적인 외출. 지켜본 결과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이랑 장난도 치고 어떻게 근데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집주인 순애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세입자 여진 씨. 약간 오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멀쩡해 보이는데요?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자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아 대화를 할 마음이 있는 건가요? 그래도 오늘 제작진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주인분이랑 갈등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아니 오해가 있었다면 뭐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을 예, 거고. 예. 그렇죠. 좀 잠깐 말씀 좀 나누세요, 어머니. 그런데 5분만 기다려달라는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만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옵니까? 아니, 알려주시면.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어머니? 누굴 기다리나요? 잠시 후 그녀가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경찰이네? 경찰이었는데요. 무슨 제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경찰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불러야 되겠습니다. 들어보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저기 윗집이랑 갈등 있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웃들에게 평범한 얼굴을 하는 그 순간에도 집주인을 향한 협박 테러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사기로 1,000원다고요? 문자 봐요. 아니 지금 돈 안 준다고 선포하는 거죠? 며칠째 이런 메시지 계속 오니까 아이고. 상당히 힘들겠어요. 아니, 이 정도면 두 얼굴 아닌가요? 이런 게 딱 날라왔는 게라. 돈 아프겠는 게라. 그렇죠. 심지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칼부림 난다며 살해 협박까지 하는 상황. 칼부림이요? 저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폭발하고만 집주인 순애 씨. 어이구. 네 집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내 집이라 주장하는 세입자. 아이고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참다 지금 폭발한 것 같아요. 기존에 네 이름이 집에 지금 여기다 네 이름 있는 거 했냐고. 무슨 문자를 했냐고. 없지. 네 이름 좀 들어와서 사는 거. 네? 아니 세입자 아들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못 넣는다. 아이고. 보세요. 넣으라고. 못 넣는데 알아서 갈 때 가더라도 넣으라고. 나는 안 갈 줄 알아. 나 갈 거야. 못 넣는다. 아이고. 아하. 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인데 자기네 집이라고 계속 우기세요. 등기 갖고 와보라고요. 등기. 우리 집 있는지 없는지. 경찰이 직접 등기를 확인하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세입자. 뭐라고 하실까요? 사무실에서 생각하는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없어요. 집 안에 비밀 계단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아 기생충 영화처럼요? 네. 돈이 없다고? 야, 이건 진심으로 항대하는 표정이에요. 정말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갈 수 있는데 일찍 수밖에 네? 계단 어떤 계단? 사무실에서 생각하는데 이거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집 구석구석에 다 확인해. 그녀의 말대로 순애 씨 집안에 진짜 비밀 계단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집안을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밀 계단의 존재야말로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증거랍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집인데요. 아이고, 무슨 넓지도 않은데 비밀 계단 어디 있겠어요? 아주머니 봤는데 계단 없어. 없죠, 당연히. 계단 없어요. 저 안에 있고 안에 들어가 보라고 나가고 이 시민호텔 좀 써야겠어요.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여기 네. 칼로 죽인대요. 그 여자는 문을 딱 닫으면 안 열기 때문에 아이고 참. 문을 열고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지요. 그 여자를 집안에 안 들어보내고 잡고 있으려고. 아이고. 잡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안에서 자꾸 죽인다고 문자가 오면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살아요? 이웃이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단순히 집을 나가라는 황당한 협박을 넘어 칼부림 협박까지 이르자 신경 안정제 없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층 주인 집을 노려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무서워. 언제 세입자가 칼을 들고 찾아올지 몰라 자신의 집에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집주인. 저녁에 들어오면요. 자기 문 앞을 샥 들어오면 저 뒤안쪽에서 캄캄하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자동으로 툭 닫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진주 사건 안 봤습니까? 온 데서 신고해도 가만히 있다가 불 질러놓고 다 죽였잖아요. 순애 씨는 뉴스 속 강력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매일 한 지붕 아래 날선 전쟁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아이고 참.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법이 없대요.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여자한테 칼 맞아 죽으란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왜 살벌한 협박을 멈추지 않는 건지 세입자 여진 씨의 진심이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닫힌 세계는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집안에 자신을 가두기까지 하는 세입자. 그녀 역시도 또 다른 숨바꼭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예전에도 3일 동안 안 나왔었잖아요. 지금 또 안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그녀의 이상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 사례를 보면 아주 좀 드라마틱한 양상이에요. 극과 극의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조현병보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는 이런 우울증의 시기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 라고 쭉 가다가 어느 정도의 바닥을 치고 나면 반등이 일어나요. 다운된 기분들을 너무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좀 조증 상태로 갑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대체로는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이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또 찾아옵니다. 계속 업다운이 반복되는 상황을 양극성 정동장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이했어요. 아주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죠. 우리 근무할 때도.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불편해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 애한테 돈도 조금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내를 이제 못된 여자 생각하대, 또 이상하게. 그 내가 참 희한하네. 어디서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만 내를 이상한 식으로 생각하니 왜 내 사이에 그래 부정적이고 희한한 애가. 아, 예전에도.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힐수록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과할 정도로 집에 집착을 보인 여진 씨. 자신의 공간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테이프까지 붙여요. 그런데 집이 가져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돼요. 더 그곳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이렇게 좀 집에서 본인이 되게 피해를 많이 받았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과거 그녀가 살았던 집을 수소문해봤습니다. 빨간 벽돌 아이가. 불과 10개월 전 여진 씨가 살았다는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재개발 때문에 다 나왔지요. 지도? 야야. 재개발 때문에 나왔지요. 재개발 때문에. 지난해 3월 여진 씨가 살던 마을은 재개발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 지난 3월이라면 여진 씨가 순애 씨 집으로 이사를 왔던 시기입니다. 시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약 400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길 위에 여진 씨와 어린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모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를 보고 파도처럼 쓸려 이곳 순애 씨 집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거잖아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예. 어쩌면 지금 여진 씨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이곳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여진 씨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재개발이라면요. 당시 여진 씨와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태반은 형편없이 빈몸으로 쫓겨난다든지 돈을 받고 나가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세입자들 중에는. 병원에 지금 가서 약을 먹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요. 불안장애가 굉장히 심하고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충격이 컸던 거죠. 집이 없어졌으니까. 집을 빼앗긴 충격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근데 새로 또 보금자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그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내겠죠. 아무래도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아이고. 집은 그녀를 무너뜨린 절망이기도 그녀를 살릴 희망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참.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으로 변했고 결국 이 집은 내 것이라는 망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잘못된 세계를 만들어가는 동안 고통받아온 건 누구보다 집주인 순애 씨입니다. 아우, 세상에.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요 숨을 못 쉬겠고 이어서 막 기절을 하려는 거라 막 발작이 나면서 나 생전에 처음 느껴본 건데 내가 숨을 못 이걸 어찌 해야 할까 모르게 막 소리를 질러야 되겠는 거라. 누가 도와주려 합니까 나를.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 늦어버리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이분이 정신이 건강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분도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그 사회가 빨리 오락해. 그거는 조금 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움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릴 겁니다. 여진 씨의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일상이 무너졌던 순애 씨도 언젠간 집이 안식처였던 지난 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집주인도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정으로 넘겨서 사례관리사들이 와서 정신이나 건강, 육아, 복지, 주거 같이 다각도로 다 본다는 거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좀 살아보려고 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실화 탐사대가 큰일 했네요. 정말. 네, 정말 다행입니다. 참 안 됐다.
천사 같은 분이에요, 진짜. 아유, 저 여자 아들 어찌 살겠노. 누군가가 저 여자를 도와주고 저 아이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보다 선한 마음으로 세입자에게 품을 내주었던 순애 씨. 편지까지. 인연이 악연이 되고 관심이 감시가 되었던 지난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꽤 오래 보는데요? 그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1m 사이를 두고 벌이는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멈추고 두 사람 모두 진정한 집을 찾길 바랍니다.